사회적 경제 기본법 입법 추진을 위한 전국 공청회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행사장 밖에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회의실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라북도의회 정진세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본 시기에 앞서 오늘 공청회의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통한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의 방안인 사회적 경제 개발이 중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의 비전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 기본법 초안을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청회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 경제기본법 입법 추진을 위한 전국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과 세월호 희생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일생을 바치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멀리서 찾아오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의회 김광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전주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협동사회연대의 송병주 서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최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를 위해 전북을 방문해 주신 전순호 의원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전순호 의원님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19대 국회의원이시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이셨죠. 전태일 열사님의 여동생으로도 잘 알려진 의원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순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북대학교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이러한 공청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련해 주신 우리 대학 당국 총장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전북에 있는 또 사회적 경제를 그동안에 많이 해오신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김승수 전주시장님도 같이 함께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전북은 사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다른 도시보다 더 선진적으로 더 앞서서 많이 일을 해왔다라고 저희들은 서울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단합도 잘 되고 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아주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도시에서 더더군다나 서울에서 견학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그 선진적으로 앞서서 하고 있는 이런 전북에서 오늘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3차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은 이제 3차 여기서 하는 거고요. 1차는 부산에서 했습니다. 12일 날. 그리고 2차는 대구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신계균 위원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늘 못 오셨습니다. 저는 그 위원회의 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8월 18일 오늘 하고 8월 20일 날은 광주, 제주, 전남, 8월 25일은 대전, 세종, 9월 12일 이런 경기, 인천 9월 17일, 서울, 강원 이렇게 쭉 이제 7차례에 거쳐서 공청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그 의견들을 각 지역에서 이렇게 주시는 의견들을 다 모아서 서울 아마 국회에서 저희가 마지막 공청회를 종합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 이 사회적 경제 재정법을 기본법을 위한 그런 그 공청회는 굉장히 뜻이 깊은 겁니다. 뭐 중앙에서 그냥 생각해서 뭐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광역 도시를 돌면서 이렇게 현장 지역에 맞는 그러한 그 재정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그 종합적으로 토론회를 통해서 모아지는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각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종합해서 그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 다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오늘 아주 많은 그 토론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담아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토론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께서 그런 하나하나를 같이 이렇게 토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각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일자리를 지역에 맞게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그 대기업도 어떤 그 자본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공동체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그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거기에 맞는 기본법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기탄 없는 그런 토론회를 해주시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은 그것이 이제 좋은 법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준비를 해주신 시도당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토론회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자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분들의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동적인 의회 그리고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전라북도의회 김광수 회장님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처럼 지역에 비다운 비가 내렸습니다. 거의 저수율이 바닥인데
반가운 비였는데 또 일부에서는 후보와 관련해서 약간 피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기본법 물량 공청회가 좀 만시지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이슈 선점을 당에서 해야 될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당에서 중요하게 내걸었던 부분들인데도 왜 입법 부분들을 새누리당한테 빼앗겼는가 답답해 보입니다. 물론 새누리당의 입법안 제가 자세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청회를 통해서 더 나은 정말로 필요한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또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법률 내용들이 만들어져서 그게 제정되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과정의 공청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빨리 이걸 좀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갖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라북도에서 정책적으로 협동조합과 관련된 또 사회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먼저 시행을 쭉 해왔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편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안 오셨는데 우리 정수록 의원님만 오셨는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우리 전태일 열사 공부 많이 했고요. 저도 노동운동도 하고 공장생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당에서 왜 이렇게 늦는가 하는 부분들 불만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당에서 지금 마오쩌둥이 예전에 했던 그 하방이라고 해서 정말 문화 대혁명 시기에 했었던 왜 이렇게 지역 실정을 모르고 그렇게 중앙당이 그러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서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늦게나마 이런 부분들이 좀 실속 있게 진행돼서 정말 올바른 사회적 경제, 우리 사회 부양극화 극심합니다. 지역 간의 차별 극심합니다. 도시와 농촌 말할 것도 없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올바른 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 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곳 전북대학교가 배출한 자랑스러운 동문이십니다. 김승소 전주시장님의 경력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오늘 우선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해서 순회하고 계시는 전수록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광수 도의장님께서 약간 절뚝절뚝하면서 하셨잖아요. 달리 그런 게 아니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통풍이 걸리셔가지고 법이 좀 아파서 약간 두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자체 장으로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에 와보니까 통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중국어도 통역하고 또 일본어, 영어 통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세 분이서 이제 전부 통역사들인데 1년 내내 기다립니다. 정기적으로 올 중국에서, 일본에서 또 영어권에서 오는 손님들 정기적으로 있는 거 말고 또 언제 통역을 할 수 있을까 계속 1년 내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외국 사람들을 위한, 또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세 사람 공무원이 1년 내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한 통역사는 없다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주시의 농아인들이 1000명입니다. 근데 우리 시민 1000명을 위한 수화 통역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통역사를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시민들,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시민들
있는 사각지대를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두고 이번에 밥 먹지 않는 아이들이 아니고 옆에서 밥 챙겨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실제 밥을 굶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12살 아이들이 300여 명이 넘습니다. 아침을 계속 굶고 있어요. 점심은 친환경급식에서 학교에서 무상급식 하니까 우리 아이들은 밥 굶는 아이들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주에도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아침 먹여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 공무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은 필요 없다고. 해봤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침밥 어떻게 챙겨주냐고. 그런 의지는 좋은데 안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동안에 안 해서 이렇게 바꾸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행정에 와보면 사각지대가 어렵지 않게 저희가 진심을 가지고 찾아내려고 사각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현재 이 노동자, 서민 또 장애인들로부터 정말 지지받고 있는 정당이니까 제 스스로도 자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자체장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토양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두 가지 같아요. 토양이 좋은 것은 저희한테 앞서가시는 분들이 운동 형태로 하시다가 이게 자리를 잡은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지역보다도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적 토양이 아주 저희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직은 시의회 통과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시의회에 제출한 사항인데 전주시의 사회적 경제국이 만들어집니다. 4개 과로 만들어지는데요. 사회적 경제과, 공동체 지원과, 민생경제과, 도심재생과 이 4개 과로 사회적 경제국을 이제 만들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구도심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구도심 상권을 어떻게 살릴까 하면서 구도심 그 상권 살리는 특성화 지원센터를 만들고 도심재생지원센터도 만들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각각 다르기도 하지만 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센터들을 어떻게 묶어서 시너지를 내볼까 지금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말씀드린 대로 인적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부디 전주시의 사회적 경제국이 잘 성장을 하고 전국적으로 좋은 모델이 돼서 오늘 입법 취지에도 맞고 또 우리가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으로 전주가 또 전라북도가 모범 사례가 되고 실제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이 더 활성화되고 우리 시민들께서 좀 희망도 생기고 또 도전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공청회에 계속 순회하고 계시는 전수로 의원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애써주신 송병규 이사장을 비롯한 많은 활동가분들 또 많은 관심 있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협동사회연대의 송병규 상임대표님의 경연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시면서 잔잔한 어떠한 위로와 희망을 좀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 가운데 좀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과 약자를 돕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모든 사람이 품위 있게 역할을 가지고 일하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우리 사회를 시장을 바라보고 시장이 맡겨서 왔던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또한 시장과 또 민간 사회의 균형을 갖다 유지해야 될 국가는 무엇을 했던가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 말이 더욱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리에 그 사회적 경제에 관심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자성해야 될 부분은 혹시 없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이제 그 공동체이고, 또한 지금 속에서 보면 중앙 위주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치 역량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의견,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역량들을 키워가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 경제 정책협의회에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뜻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강수 도의원께서는 이제 새누리당에게 그 일에 앞뒤는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논의를 거쳐서 마련해 드려야 할 그런 기본법이고, 기왕이면 좀 잘 만들어져서 우리 민간의 요구가 제대로 이렇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기본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부 개회를 마치고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 경제기본법 입법 추진을 위한 전국 공청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 장례를 정리해 주시고요. 관계자분들께서 장례를 정리하시는 동안 간단하게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비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자분들하고 발제자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촬영해 주시죠.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사회경제기본법 입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회 사장을 맡게 된 전북대학교 윤학입니다. 예, 그 토론회 내용을 좀 내실 있게 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소개하는 건 간단하게 패널분들 소개해 올리고 패널 토론 전에 이 입법 취지 설명에 관련된 내용들을 원래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른 의원께서 해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좀 특별한 사정상 참석을 못하셨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에 간사를 맡고 있는 이회수 간사께서 묶어서 같이 설명하고 난 다음에 패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패널 토론을 듣고 나신 다음에 플로우와 함께 오늘 사회적경제기본법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넣고 여러분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 패널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이현민 이사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전국발전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을 맡고 계신 황영모 박사님이십니다. 중간에 계시네요. 김대중 의원님 많으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제가 우리 김 의원님과 통화만 하고 제가 얼굴을 지금 못 뵈가지고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전라북도 도의회 지금 상경위 소속이면서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전라북도 도의회 김대중 의원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다음 패널이십니다. 완주 12회 센터장을 맡고 계시죠? 네, 임경수 센터장이십니다. 네, 사회적 경제 주체 중에 하나인 사회적 기업의 전라북도 협의회장이십니다. 유기수 회장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널 분들을 소개해 올리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입법 취지 설명에 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이회수 간사님께서 일서를 진행하신 다음에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 간사님, 여기 계시군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셨듯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적 경제 정책 협의회 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비가 내렸다고 해서 이렇게 해가 됐다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북 지역에.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것은 이제 사회적 경제 우리 정책 협의회 차원에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의원단과 단체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30여 분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자문위원분들까지 해서 전문가까지 해서 한 50여 분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간에 이제 의견들을 좀 수렴했었고 또 앞서 우리 전순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법안은 좀 초안입니다. 그래서 기본 좀 이렇게 좀 기본 좀 뼈대를 갖추고 있고 좀 핵심적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9월까지 그 지역 공청회들을 통해서 좀 지역과 현장의 의견들을 이렇게 충분히 좀 수렴을 해서 저희가 이번 9월에 좀 확정을 해서 좀 이렇게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법안의 그 필요성들, 그 다음에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25분 안팎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듯이 현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60년 동안에 참 이렇게 눈부신 발전, 압축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어둠과 그림자를 안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개인별 소득의 양극화, 그리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그리고 기업별 양극화 등 이런 사회경제 모든 부분에서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그렇습니다만은 국내 이 공동체 또 지역의 내수 경제 약화가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은 곧 일자리의 부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의 부족 등 이런 문제를 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그렇게 좀 악화시키는 그렇게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을 OECD 저희가 국가인데 OECD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자살률이 1위고 이혼율이 1위에 있고 그리고 소득 불평등도 지금 한 4위에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 사회 갈등 지수가 지금 1위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자본 지수가 OECD 국가 31개 국가 중에서 29위에서 31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 갈등 지수와 사회 자본 지수가 대단히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의 정의, 가치 또는 그런 기업과 조직의 운영 원리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윤과 너무 경쟁 중심으로 이렇게 좀 경도되어 있는 그런 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 자본 지수가 이제 낮다는 거.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에 불안과 어떤 위험을 이렇게 증폭시키고 있고 사회 갈등들을 높여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법안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서는 최대한 어쨌든 간에 노동을 통합하고 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또 촉진하고 또 사회 통합을 이루는 그런 관점에서 이 법안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런 사회적 경제에 이제 법과 제도가 뒷받침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이미 선진국에서 이미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20세기 말부터 1990년대, 2000년대 해서 이미 영국이나 불란서, 이태리, 미국 등에서 이미 사회적 기업 또는 공동체 이익회사 또는 협동조합, 또 이태리 같은 데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 개별법들이 제정되면서 그동안의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촉진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또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제 부분도 하나의 일종의 좀 새로운 제3의
경제 영역으로서 보통 우리가 균형 있는 국민 경제를 얘기를 할 때 공공경제, 시장경제를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또는 사회적 기업들은 좀 번질 수가 없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비주류 같기도 하고 또는 경계 지역에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지점에서 이제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3대 축으로서 이 사회적 경제 영역도 일종의 어떤 시민권 또는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실체를 인정받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회적 경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사회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유효한 수단이고 효과를 드러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면서 이미 사회적 경제 선진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기본법들을 만들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 6월에는 불란서에서는 사회적 경제법이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국내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난 시기에 이제 기존의 협동조합 조직들도 있습니다만은 이후에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육성법 또 협동조합 기본법들을 거치면서 현재 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 소셜벤처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법률에 의해서 개별 법률에 의해서 또는 정책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만은 현재 이 부분들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좀 이렇게 문제와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지역사회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또 정부도 현재 일자리를 좀 확대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지원 체계도 정비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에서 이런 칸막이의 문제들 그것은 정부 부처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민간 내부도 있고 그래서 민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의 장벽을 열고 서로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켜야 될 것이고 또 정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사회적 경제를 좀 더 촉진시켜 가겠다는 그런 좀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법안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좀 더 조직 주체로 오게 되면은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있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좀 이제 제 역할을 못해왔던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과 그다음에 이 전통적 사회적 경제 조직을 큰 덩어리로 하나의 이 사회적 경제라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섹터들 어떤 그 우산을 만들어 두고자 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조직 간의 어떤 이종교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좀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현재 이 사회적 경제 이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이게 공공경제, 시장경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이 주체를 키워냄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양극화 또는 이제 심의 불균형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주체들을 세우는 문제다. 이것이 바로 추상적 개념에서의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바로 공정한 시장경제 또 사회적인 시장경제에 있어서 바로 경제민주화의 주체로서 이 사회적 경제를 확장시키는 문제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바로 이러한 좀 맥락에서 저희가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법안 제정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4월 30일자로 이렇게 입법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당은 지난 한 2년 동안 이렇게 좀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회 내에 또 이렇게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 또 국회 사회적 경제 연구 포럼 이런 활동들이 지금 정책 협의회가 이렇게 수렴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법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오느라고 많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이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많은 또 의견들을 수렴하면서도 함께 가려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법안에 좀 체계를
법안의 체계와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기신 분들이 좀 오래됐습니다만 새누리당의 그 법안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큰 틀은 현재 이 부분들을 올 정기국회에 발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다루는 지점에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민생경제 이슈이자 또 사회혁신 경제 이슈고 그리고 또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봅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런 면에서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간의 그런 이렇게 관점과 또는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여야 간에도 공통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새누리당의 사회적 경제 특위도 있고 또 우리 당의 사회적 경제 정책 협의회에서도 여야 위원장께서 같이 이 부분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번 추진하자, 연내에 좀 통과시키도록 좀 협력해서 이런 방안, 이런 관점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좀 공통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좀 살려두고 있습니다. 체계와 내용에서. 그리고 서로의 어떤 견해의 차이나 좀 쟁점 부분들은 좀 차별화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려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체계와 구조만 보고 별 차이가 없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는 좀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좀 다릅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저희가 좀 들어가서 몇 가지 좀 이렇게 한 4가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한 4, 5개월 더 추가로 이제 현장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면서 좀 이 법안 초안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마 사회적 경제 조직의 좀 법률과 관련된 건데 여기 한국적 특성을 하는 이 장애인 표준사업자라든지 사회복지법인 또는 이 자활 공적 구조 사업으로서의 이 자활 부분들을 좀 일단 이 법안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당사자 조직이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앞으로의 좀 비전 논의를 진행하면서 일단 법이 제정된 이후에 좀 2단계로 좀 이렇게 좀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뒤쪽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그 사회적 경제 이 기본법에서는 아마 거기 조직 범위를 봤을 때 크게 3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적 사회적 경제라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 흐름이 있습니다. 자활, 마을지역 이런 부분들을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영리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섹터가 한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공적구조사업 이런 영역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이렇게 사회적 경제 쪽으로 충분히 좀 이렇게 검토하고 논의할 만큼 아직 좀 숙성돼 있지 않은 그런 지점에서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 전통적 사회적 경제 또는 선발 사회적 경제 부분과 후발 또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 조직 간에 서로 좀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누리당과 다른 거는 소위 이제 이 사회적 경제는 행정과 민간이 행정이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을 세우고 또 인프라를 지원하고 그래서 민간 주도성에서 또 민간은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해서 활력 있게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민간 파트너십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지역사회적경제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실행단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참여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이런 쪽들을 법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법안에 이제 충분히 아직 반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민간 파트너십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는 자조자립 협동의 정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에서 어떻게 하면은 민간 부분이 결국은 독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자기 발전 전망을 확보할 것인가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특히 사회적 경제는 중앙과 지역과의 관계에서 지역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역할들이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또 그중에서 지역정책, 지역대회 또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좀 실질적으로
그런 좀 더 이 지역 주도성도 강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좀 제기 깊은 문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의 법안을 보면은 그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대통령직 속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 하는 좀 형식적 자문기구고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5개년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집행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기획재정부로 일원화되어 있고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또 사회적격진흥원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지역과 각 부문의 다양성들을 담아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특히 그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사회적 경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거버넌스 그 컨셉과 전략은 마치 이렇게 우리가 녹색 환경 문제를 다룰 때나 아니면은 이런 노사적 문제처럼 기본적으로 이해 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구조로 이런 거버넌스를 짜고 있습니다. 저희 법안에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더 내용으로 들어와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좀 목적 이념을 보면은 여기 이제 이 목적에서는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정책의 생태계를 이제 조성하는 걸 비전으로 잡고 그리고 또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 또 지역 공동체 개발과 삶의 질 개선 등에 기여하는 사회경제 조직을 육성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그 전략으로는 바로 사회적 경제 정체성을 규정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법적 제도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하겠다는 거죠. 법 제도적으로. 그리고 그 전략에 있어서의 그 방법은 이건 공급자 중심 행정 일변도가 아니라 바로 민관 이런 그 협력에 기반한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서 사회적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도 운영 원리자 이념인데 5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선진국을 얘기하면서 가장 이제 결여되어 있는 취약점이죠. 그래서 호혜협력, 사회연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 경감이나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수용하고 확대해야겠죠. 그리고 자율 독립 투명한 운영, 그리고 민주적 지배 구조, 그 다음에 발생한 이익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해서 이걸 사용하는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런 선순환적 발전, 우리 전북에서도 지역순환경제 얘기하듯이 이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활동, 이것을 하는 그런 목적, 이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 법안에는 크게 한 3가지의 그런 그간의 흐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범주,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에서 그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해왔던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노동통합형, 그러니까 취약계층을 통합해내는 문제.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지역 공동체 개발과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리고 3번째로는 공공부문의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공공사회 서비스들, 바로 이 사회 혁신을 이루는 문제들을 이 사회적 경제의 정의와 가치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은 상위 개념으로 잡고 주로 이 조직에는 기업, 그 다음에 이렇게 법인 이런 단체로 이렇게 조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것을 두는 것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 그런 기업 조직과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 것이 복지단체와 다른 거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50% 이상을 잡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대부분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50% 이상 영업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따로 잡는 것은 이제 이게 개별 기업이든 컨소시엄 기업이든 간에 그래서 한 50% 이상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거래를 여러 가지 기부금, 국가의 그런 그란트 기부금이라든지 후원금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이 비즈니스 기능
사업주인이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직을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쪽에 보면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걸 이렇게 규율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만은 사회적 경제 조직은 공익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민간의 다양한 어떤 협동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가 앞서 그런 그 기본 원칙 이념들을 따르고 그래야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책임과 의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법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계획수립 국회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거버넌스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사회적 경제 발전위원회는 현재 당연직과 그다음에 민간으로 해서 한 40인 이내로 이게 하되 민간이 2분의 1을 넘도록 그리고 위원장은 민간에서 위원장을 맡도록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은 이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 정책과 예산을 조정하고 조율을 하더라도 관련 부처들이 같이 좀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선진국들도 좀 원내 교섭단체 자격을 갖는 좀 여야 정당에서 추천한 사람. 그래서 이게 민간 협력만이 아니라 이 정치권이 이 사회적 경제 육성 촉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국회 역할도 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만이 아니라 특히 그 밑에 실무위원회 이거는 일종의 상임위원회 내지는 실행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기획재정부 차관이 역할을 하겠죠. 이 위원회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녹색성장위원회라든지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지금 잡아놓은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너무 기능이 축소되어 있는 역할이 그런 면에서 이 정책을 개발하고 또 정책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또 결정된 정책들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고 이걸 확산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된 이 사회적경제위원회 그것이 중앙이든 지역이든 간에 그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를 잡고 있습니다. 이걸 기획재정부에다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바로 협의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집행기능은 그런 쪽에서 결정된 부분들을 관련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도록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각 부처들이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거나 같이 공동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경제 그런 진흥원을 통해서 집행에 들어가는 그런 면에서 기존에 새누리당안은 주로 이 기획재정부와 주로 사회적경제진흥원으로 모든 사업을 일어나고 집행을 통일시켰던 게 그러면은 상호 연관된 부분들 간에 연계 어떤 융합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달체계 부분도 현재 지금 그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사회적경제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그랬을 때 혹시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문제들에서 기존 사업들을 해오는 그런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재 컨버전스 시대에 융합과 복합의 시대에 이 부분들을 기획재정부로 일원화시킬 게 아니라 이제 이 사업들을 해왔던 사업단위 사업부처에 있는 고용부 보건복지부와 같이 기재부가 공동 출연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여기에 총괄 부서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오늘날 이 부처 컴백이 잘 안 돌아갑니다. 정부가 그런 면에서 이미 정보화진흥원 같은 데는 이미 미래부와 안전행정부가 이미 그걸 공동 플랫폼으로 일종의 진흥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 개발원 같은 경우도 교육부와 고용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창의 재단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미래부와 교육부가 그래서 특히 우리가 협동과 여러 가지 민주적인
지배 구조를 강화하는 입장에서 이게 계속 이렇게 그 주식회사 방식에 일원화된 방식만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면에서 이 집행기구 자체도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이 의견들을 내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해갈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여기는 주로 저희가 그 법안에서 주로 이 지역의 역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지원 근거들을 좀 모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6가지 정도는 좀 보시고 여기서 좀 자료를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4번에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 지역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게 함으로써 좀 지역 중심의 사회적 경제 발전을 좀 촉진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한날 한시에 일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중앙에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으면은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따로 중앙 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순차적으로 2년 안에 지역들이 돌아간다면은 그동안에 새로운 계획 비전도 세우고 또 그동안에 진행된 것도 점검하고 그래서 마치 이게 지역 대회가 민간이 함께 같이 그 사회적 경제를 육성시키고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축제처럼 이런 부분들이 자리 잡히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나라의 지금 법률들을 검토하면서 특히 이게 불란서에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좀 이제 정책 성과가 나오는 이제 좀 반영을 한번 검토를 해서 안에 적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에 관한 건데요. 사회적 경제 모든 이제 일종의 이것도 사회적 경제도 일종의 뭐 이건 규제 산업이 아니죠. 일종의 이제 산업 정책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일종의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촉진을 시켜나가는 그런 지점에서 마치 뭐 녹색 산업, 지역 발전 사업은 다 지역 발전 기금이 있고 녹색 성장 기금이 있고 그러듯이 이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 것이 금융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금융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이제 그 새누리당은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을 이렇게 출연하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은 그러면 다 이게 중앙에만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은 중앙 정부가 발전 기금을 이제 출연해서 이걸 조성하는 걸로 그리고 지역도 그 지자체가 이 지역 그 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역별로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중앙발전기금들이 때로는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발전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이걸 상호 매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차이도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에서 이 기금을 지역발전기금 매칭한다 했을 때는 하나는 이 지역과 1:1 매칭 구조와 또 하나는 낙후지역에 있는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 특별 조구면 제도를 결합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건 더 앞으로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러면 이런 사회적 경제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그런 공공기금에만 의존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사회적 경제에 민간에서의 스스로 기금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 민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회적 금융기관을 육성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 정부의 발전기금도 이런 그 사회적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도록 그래서 그것은 이미 그 사회적 경제에서 성공했던 미국이나 뭐 캐나다, 유럽 이런 데서들은 대부분 이런 발전기금이 CDFI라 해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파이낸스 인스티튜트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 개발 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달체계 수행은 사회적 금융 기관들,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금융 기관을 파트너로 해서 운영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됐던 미소금융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소금융은 민간에서 하던 사업을 가져다가 그냥 국책 사업을 해버림으로써 사실상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과 수행기관을 분리하는 그래서 그 수행기관 역할은 바로 그런 이 민간의 사회적 금융들 그것은 현재 그 신협법상에 의한 협동조합 금융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또 비영리 부분에 여러 가지 지역 재단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금융을 다루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민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돈이 잘 안 모이죠. 많이 해보셨지만 지역재단들이 많이 있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90% 이상이 기부금에 법정기금단체 10개에 집중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법정기금단체입니다. 그리고 미소금융이 법정기금단체입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 쪽에 이런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법정기금단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이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도 모아지고 또 민간 스스로도 내부에게 만들어지고 그럼으로써 민간 내부에도 사회적 경제 내부 금융이 형성되도록, 그래서 그래야 이제 서로 간에 민간 파트너십은 정책과 사업, 금융에서도 이루어져야 이게 서로 좀 수평적 파트너십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이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 우선금에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우선금을 촉진하는 것을 잡더라도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의 사회적 기업 활동자 기본법, 땅의 사회적 협동조합 이거는 현재 세미나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 서비스 여기에 대한 또 추가로 이제 그 조직에 대한 대상 여부는 이 공공의 사회적 공헌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하도록 좀 잡고 있습니다.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8조에서는 이 부분들은 주로 단체장님들 지자체 단체장님 행정 쪽의 의견들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수렴하다가 그러는데 이걸 뭘 좀 해주고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래서 법적 근거가 추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이걸 저렴하게 양해와 임대하거나 또는 양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양해하고 일단 내용이 좀 이렇게 다시 조정이 돼서 수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관련 재정 지원 부분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리고 30쪽에 이 사회적 기업 지원 육성 지원 특례 이 조항들은 지금 현재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보조금 이런 게 들어와서 전체적인 맥락이 좀 맞지 않아서 좀 삭제되어 있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건 나중에 좀 다른 부분에 반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육성에서 주로 이게 교육과 교육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아마 저기 36조 아마 4항에는 주로 이게 부산, 대구 이런 이제 영남권 문제를 통해서 계속 제기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경제 위에 대해서는 꼭 당사자 조직 내부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학교 초중고 학교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교육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민간의 참여와 민간 자원 연계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39조에 관한 건데요. 이 39조 하면 40조 같이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진 의견들을 40조는 협동조합에 관한 건데 협동조합 개발법에서 담을 수도 있고 이제 큰 틀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 간에 조직 간의 여러 가지 협의체, 연합체 또는 이 협력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 우리가 중앙이나 지역에서 민간 파트너십의 한 주체로서 중요한 경제 주체로서 민간 부분이 이 지역 업종별로 또는 지역 부문별로 또는 전국 단위로서 이것이 행정의 하나의 정책 파트너이자 또 어떤 그 조섭의 대표이자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풀어가는 그 주체로서의 이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어떤 협력 네트워크, 연대 네트워크 그런 결사체 측면만이 아니라 또 이제 사업 측면에서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은 이런 이제 신협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협회도 있지만은 다 출판협동조합,
소미협동조합, 이래서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조직 내부에 또는 조직 간에 이 협력과 협동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정책 사업 속에서 자꾸 이게 관주도가 된다는 이런 부분을 벗어나려면은 결국 이제 초반에는 이게 여러 가지 정부나 행정에 이런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사회적 경제가 독립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살짝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청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여성도 있고 시니어도 있고 실버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만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회적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제나 또는 이게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문제나 여러 가지 지점에서 이 청년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이걸 좀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아젠다 의제로서 이렇게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근거를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 지역 문제와 청년 문제를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 이걸 잡게 되면은 이걸 근거로 해서 각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나 정책에서 이렇게 좀 반영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걸 담아있고요. 이제 뒤쪽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거를 제가 다 같이 담아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좀 총괄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법안 간의 좀 핵심적인 차이는 큰 틀에서는 첫째는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이 법적 그 정의라든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범위,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의 운영 원리, 가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큰 틀로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취약계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혁신의 문제, 지역 공동체 개발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주로 이게 여전히 좀 이렇게 취약계층 우리 사회에서 주로 이게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냥 지역사회 공헌 좀 더 이렇게 좁다면은 이분들은 좀 더 이렇게 브로드하게 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의 사회적 경제위원회에서 지역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에서 실행 단위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거 좀 빠뜨렸네요. 저희가 이제 부산 대구에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여기 자료에는 이제 전국의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국 단위 조직만 의미하는데 지역도 참여시켜야 된다 해서 이런 지역과 전국으로 이렇게 좀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에 있어서는 출발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회적 경제 발전 기금 민간 기금으로서입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사회적 금융기관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법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법안에 다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현재의 그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8개의 그 개별 협동조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또 4개의 아니면 뭐 농어촌 이런 데까지도 가게 되면 더 많아지겠죠. 농어촌 공동체 회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 한 4개에서 한 6개 정도 이런 개별법들이 있는데 그 개별법들에 의한 또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서 이 어떤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이 기본법에서는 그것을 매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에 의해서 이걸 연계시켜 나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앞에는 주로 사회적 경제 정의, 가치, 또는 원칙 이런 걸 잡고 있는데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조직과의 관계, 조직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렇게 실행법적으로 그런 집행과 관련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너무 추상화시켜 버리게 되면은 현재 우리 사회는 너무 이렇게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 과정에서 이게 이런 행정 부분들에 서 이게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분들은 여기서 좀 자꾸 이제 규정을 하는 이런 구조로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